여기는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여기서 금방에 우리 하대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들도 여기 나오셨고 여기서 잠깐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공장 변경으로도 가능했거든요. 공장 변경했어요 실제로. 했는데 나중에 또 추가 기소를 했어. 제명만 추가하는 내용을. 그러니까 사건을 하나 늘려놓은 거예요.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 이건 진짜 접시 영상 제가 찍어드릴까요? 네네네. 연수야, 네가 이거 들고 있고 아드님이에요? 엄마 거니까 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정말 기가 막혀. 더운 날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나 유보라 TV 잠깐 말씀 나눴는데. 네, 아 그래, 아유. 네. 아까 들어가기 전에 만났어요. 제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네. 변호사님 주 제가 먼저 변호사니까. 네네. 네, 지금 사실 그 하면 되겠지. 정상인 TV 그 운영하는 우리 하영만 씨, 한영만 씨. 네네. 이제 뭐 실명 발표도 네네네네. 했어요. 한영만 씨가 지난 4.10 총선 전에 이제 전국에 투표소 다니면서 이제 그 투표소 입장하는 데 그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투표한 사람의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이게 아마 첩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전국에 다 압수됐고 이분은 이제 체포됐는데 근데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몰래 카메라 설치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처벌하는 법령이었고 그래서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해도 처벌하지 않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죄가 안 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제명을 했는데 건조물 침입이라는데 그것도 죄가 안 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전원합의체 판례는 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본인이 조용하게 들어갔다 나오면 혹시 카메라 설치, 몰래 카메라 설치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무죄다 하는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22년도에 있었어요. 결국 죄가 안 되는 사람을 긴급 체포를 해가지고 본인이 도주 우려도 없는 사람 그리고 증거도 다 압수하고 본인이 다 인정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속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막 수사를 하는데 이분 전화 목록에 있는 분들 다 불러다가 공범자로 지금 피의자로 조사를 하고 결국 그 결과가 뭔가요? 4.10 총선 그 결과는 엄청난 부정선거였거든요. 네. 결국 이런 분들의 행위를 제지를 하고 부정선거를 하면 그럼 이분이 과연 이분이 유죄가 되냐? 국민들 자기 주권자잖아요, 국민이. 그리고 선거란 부정선거는 국민의 주권에 도둑질한 거잖아요. 자기가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도둑 잡기 위해서 경찰관에 신고해도 안 잡고 검찰도 안 하고 법원도 재판을 안 해줘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자기 주권 찾기 위해서 내가 내 집에 들어온 도둑 잡기 위해서 이런 행동은 정당하니까 이 사람 무죄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지금 구금 기간이 벌써 아마 2개월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이번 재판부에서 우리는 재판부는 자기네들 이제 기준에 따라서 가치기준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겠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무죄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걸 유죄로 하면 국가의 모든 걸 도둑질해도 국민들은 그냥 가만히 집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 뺏겨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국민참여재판 신청하고 오늘 첫 번째 공판기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 또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님, 전 총리님도 같이 변호인으로 참석하고 박주현 변호사님 이번에 선거무효소송 이제 전국적으로 제기하시고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는 확실히 부정선거라는 증거가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판 중에 제출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재판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와주시고 함께 법정에서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고 이게 사실 하면 되겠지 이 구속은 사실 기획 구속입니다. 부정선거 범죄자들이 시민들의 선거 감시망을 처음에 그거를 와해시키려는 공작이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4.10 총선을 엄청난 부정선거로 이끌기 위해서
그 시민 감시단을 흐트러 놔야 되기 때문에 그 감시 활동을 철저히 열심히 하면 되겠지와 그 친구들을 공범자로 엮음으로써 시민 감시단을 와해시킨 그런 음모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구속 적부 심사에서 피의자 민경욱이라고 칭할 정도로 저 사건과 그 기획 단계에서 그리고 판사와의 관계에서도 이게 그냥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부정선거 범죄자들과 연관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 민경욱 의원은 하면 되겠지만 통화도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엮었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 사실 구속도 많이 안 되지만 그 권영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포부터 이제 불법이었습니다. 체포부터 불법이었고 구속도 불법이었습니다. 영장 기재 내용 자체가 한 번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하면 되겠지에 대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라고 이렇게 기재를 함으로써 재법의 위험성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에서 미추 홀구 선거관리위원장 부장 판사가 발부를 했거든요. 선관위가 고발을 하고 선관위 위원장이 발부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마땅히 회피해야 할 사건에 대해서 관여를 해서 영장 발부 그리고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자체가 위법한 수사고 그 법원에는 이제 독수 독가 원칙이 있습니다. 위법한 수사로 얻은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하면 되겠지를 이렇게 불법 체포하고 불법 구속을 함으로써 얻은 증거 자체가 전부 다 없는 것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뭐 공범자로 낙인 찍힌 가지고 수사를 받은 분들한테도 같은 해당 사항입니다. 이미 법리적으로도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무죄라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쏟아진 판결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도청과 관련돼 가지고 초원복집 사건이라고 해서 도청 목적으로 주거 침입을 하면은 처벌을 했던 전례가 있었지만 대법관들이 그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그 변경된 전원 합의체 판례에 따라서 당연히 무죄가 될 사건에 대해서 마치 엄청난 중요한 범죄를 저지른 마냥 그렇게 기획을 하고 언론을 통해서 그걸 확대시킴으로써 그 선관위에 대한 감시망을 조인 그 와해시킨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에는 부정선거 범죄자들과 대단히 합작한 그런 작품으로 보여지고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면 되겠지 한영만 씨는 그 한 번도 그 감청정의 그 녹취 내용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필요했던 거는 그 CCTV 그 카메라에 보인 그 투표한 사람들의 숫자였거든요. 몇 명이 투표했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촬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도감청의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장소 그리고 정수기 옆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애초에 그 도감청의 목적 자체가 없었고 그 녹음이 됐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그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법익에 보호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도 무죄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그 기소한 범죄가 절도죄입니다. 이른바 전기절도인데 공소장에는 그 절도의 대가 그 가치가 전혀 기재되어 있잖아요. 불상의 전기를 이렇게 그 절도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핸드폰 충전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는 바 얼마나 이게 졸렬한 기소이고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그런 기소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되겠지가 그동안은 이제 자기 때문에 구속된 사람들이 있어서 보석 신청을 안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가버리면 그분들한테 제가 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그래서 안 했는데 오늘 이제 보석 신청 의사도 밝혔고 그래서 이제 뭐 보석 이후에 자유의 몸으로 싸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네. 우리 제가 뭐 하나 이렇게 또 붙일 얘기가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국민재판, 네?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7월 네, 9일 국민참여재판은 요건이 되는 것 같아요. 합의부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거든요.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됐는데 대상이 되고 또 법원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가급적 권장하는 그런 입장이고
아까 우리 안동데일리 기자님도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국민들한테 직접 여쭌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온 도둑 잡기 위해서 이런 정도 행동한 게 이게 유죄냐 무죄냐 한번 직접 판단해 달라고. 우리 헌법을 지키는 게 죄냐,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범죄자들 조사하지도 않는데 국민이 나선 게 죄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좀 성원해 주시고요. 그 7월 9일은 준비 기일은 이제 그 방청 공개가 안될수 있습니다. 공개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공개 재판 때 좀 많이 오셔서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이게 결국 역사의 기록에 남는 거거든요. 어떤 데 대해서 판결이 정확한지 안 한지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데 우리가 다 힘을 모으면 아마 역사가 일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 제가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판사님한테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인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있다. 투표수보다 많은 투표용지 발급수보다 많은 투표지가 있다. 말이 되냐 이랬더니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게 말입니다, 판사님. 그 증거 가져왔고 다음 재판에 증거를 가져왔는데 실제로 너무나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판사도 물론 국민들한테도 설득하고 오늘 기자님들이 상당히 많이 와주셨습니다. 그 기자님들도 좀 많이 전달을 해서 진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최근에 이틀 전에 엄청난 증거가 발견됐죠. 그 수원시정의 개표 상황표 처음 개표 상황표 결과 최초 통과된 개표 상황표의 분류 결과가 개표 결과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 심사부, 집계부 심사부, 그 다음에 이제 정리부 등을 거쳐가지고 나오는 결과가 개표 결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냥 처음 그 전자개표기 통과한 그 결과가 반영이 된다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지역구 개표 상황표 당일 그 사전 관에 할 것 없이 전부 다 엉터리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뭐 명백한 부정선거의 결과들이 있으니까 이 재판 과정에서도 그와 관련돼 가지고 선관위 지금 불러가지고 물어보면 또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신 만큼 또 부정선거의 증거가 널리 알려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수일 한도를 이제 넘었잖아요. 이미 이제 밝혀져야 되는 거고 대통령인 윤석열이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들. 이것으로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하드님 너무 저기 얼굴이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우리 가서 식사나 같이 하시죠.